자, 마지막 단원인 경우의 수와 확률 가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경우의 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확률 통계랑 거의 절반 이상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경우의 수에서 해주는 개념 자체가 중학교에서는 최상위 레벨하고 비슷하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최상위 레벨하고 비슷합니다. 그만큼 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오늘 반드시 집에 가셔가지고 마스터하셔요. 알겠죠? 반복하세요. 대답을 고개를 끄덕거릴 거야? 네 라고 할 거야? 자, 1번 갑니다. 우리 경우의 수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용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너희들 확률, 경우의 수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뭐가 하나가 스쳐 지나갈 건데? 그렇지. 잘했어. 주사위가 스쳐갑니다. 이해되지? 너희들 주사위는 어떤 확률이 존재할 것 같냐? 주사위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 던지지. 그럼 그 던지는 행위가 있겠지. 이해되겠지? 우리는 그 던지는 행위를 우리는 시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주사위를 던질 때 그 행위 자체를 뭐라 한다고? 시행.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사위에 숫자가 보이지? 그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맨 위에 있는 나오는 숫자를 읽지야. 그러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또 2가 나올 수도 있고, 또 3, 4, 5, 6까지밖에 안 나오지? 7은 나와, 안 나와? 그러면 1부터 6까지의 일들이 벌어지잖아. 우리는 그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서 나는 1이 나왔다. 너는 5가 나왔다.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 한다고요? 사건. 자, 그러면 주사위는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총 몇 가지야? 그렇지.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 한다고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뜻 이해됩니까? 자, 시행이 뭐라고요? 주사위를 던진 것. 그 다음에 사건은 뭐라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총 몇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 그렇지. 근데 그 사건들을 싹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한다고? 경우의 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의 눈이 나올 수가? 없지. 이 되겠지? 0의 눈이 나올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그 경우의 수를 연산을 할 거거든. 그 연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연산의 법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합법칙. 두 번째가 곱법칙. 얘들아, 그거 말기나지. 사칙 연산이 뭐였지? 그렇지. 일반 연산이 뭐였지? 나한테 수학을 배운 놈들이 일반 연산을 아직도 구분을 못하면 나 서운해? 그 방금 사칙 연산이라며. 그래서 잘 들어 얘들아. 이건 선생님 참고로 알려줄게. 자, 우리가 아는 사칙 연산은 100이면 100명이 똑같은 답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칙 연산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얘네들은 100이면 100명이 똑같은 규칙으로 풉니다. 이해 되겠지? 근데 너희들 이런 표시 본 적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없어? 있지. 이것들은 규칙이 있디 없디? 없어. 정해진 게 없어. 너희들 봐라. 1 더하기 1이 얼마야? 근데 3이요. 그럼 너희들 찾아볼 거 아니냐? 저 바본가? 그러잖아. 왜? 규칙이 있는 거니까. 근데 너희들 봐라. A 별표 B. 답 알아 몰라? 몰라. 너희들 이거 옆에 항상 이런 게 나왔을걸? 그지? 이건 뭐야? 별표라고 해서 이렇게 푸는 게 정해진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이렇게 풀래. 이렇게 나와. 그 말은
정해진 게 아니라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렇게 풀어 라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일반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은 저거 4개밖에 없고요. 일반 연산은 문제 내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용어 뜻 알아두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규칙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도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봐봐봐. 앞에가 무슨 연산이냐? 아니 어떤 말이 나와 있냐? 연산. 근데 방금 법칙에 몇 개 있었어? 2개지. 다행이지. 얘들아 2개가 뭐뭐밖에 안 보이네. 합이랑 뭐? 아 다행이다. 나누기 없다. 뭐만 하면 된다. 더하기 하고 너 빼, 이거 하지 마. 뭐밖에 없다더라? 합이랑 곱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때 더하고 어쩔 때 곱하냐라는 겁니다. 이걸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 첫 스타트부터 나 머리 아파. 정해주잖아. 그럼 얘는 그래. 어쩔 때 더고 어쩔 때 곱한지를 모르겠어요. 자 봐봐 얘들아. 왜 모르겠냐? 지 마음대로 풀러가니까 모르는 거야. 읽어봐. 얘들아 여기 앞에 내가 줄 끄는 거 이거 읽어봐. 다시 읽어봐. 뭐라고요? 법칙이지야. 알려주잖아. 근데 모르는 애들은 지 멋대로 풀러가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 확률은 자기 마음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이해되겠지? 그중에 첫 번째 봐 이거야. 이거 잘 안 듣잖아요? 바보 됩니다. 잘 따라 들어. 자, 아까 요거 뜻이 뭐라겠지 얘들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우리 방금 그거 뭐라겠어? 사건. 그래서 두 사건 A, B라고 할게요. 쓰면서 잘 새겨 들어. 사건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합법칙은 뭐냐?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할 때 합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법칙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곱법칙을 사용합니다. 자, 이 두 말 뜻을 한번 잘 새겨 들어봐. 머리에 박아봐. 곱이 조금 더 쉽지? 얘들아 곱 봐볼게. 사건 A와 B가 어떻게 일어나? 동시에. 자, 이 말을 살짝 바꾸면 A가 일어나고 B가 같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A가 안 일어나면 B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A도 일어나면서 같이 누구도 일어나는 거야. B도. 두 개가 같이. 그래서 동시에란 말하고 같이 사용하는 말이 그리고 또는 연속적으로. 이게 같이 동시에란 말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다시 배워볼까 얘들아? 동시에란 말하고 같이 쓰는 말이 뭐라고?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이해되겠어? 동시에란 말에 너무 삐꼬치지 마 얘들아. 어차피 얘가 더 중요해. 같이 그리고 또 어떤 말 얘들아? 연속적으로. 그 말은 바꿔 말하면 A하고 B가 떼면 안 돼? 돼? 안 돼. 이해되겠지? 이럴 때는 뭐 해라? 곱해라. 자, 이해됐습니까? 머리에 의문 없지? 없지? 응.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 경우 마찬가지다. 나 다음에 너 와야 돼. 곱이야 합이겠어? 나 다음에 너 와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나도 가야 되지만 너도 내 뒤에 반드시 어찌해야 돼? 같이 와야 돼. 이해돼? 같은 거야. 이게 동시에가 너무 삐꼬치면 애들이 힘들어. 얘를 더 생각해. 뭐라고? 연속. 앞에 써야 되더라. 같이.
그러니까 동시에란 말에 삐꾸치는 애들이 이 문제 풀 때마다 어떻게 동시에 안 일어나는지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얘는 쉽게 하기 위한 거고 같이 이렇게. 그럼 잘 들어. 내 뒤에 민서 서. 그 말은 내가 없으면 민서 쓸 수 있어 없어? 바로 이럴 때 뭐라고? 곱. 이해 되겠냐? 이해 되겠어? 이 곱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 뭐 같이 또 뭐라고? 그리고 또 뭐 연속 또 뭐라고? 동시. 이럴 때는 두 개를 뭐 한다? 곱한다. 이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가볼게. 읽어볼게 얘들아. 뭐라 했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 얘들아 뭐냐 이거서? 거나야. 그럼 이 거나를 혹시 영어로 뭐라 하게? 그렇지. 한국말로 뭐라 하게? 또는. 글씨가 이상한데. 제일 중요한 말이 얘들아. 일어나거나 또는. 이 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잖아. 너 선생님 엄마들이 물어봐. 너 떡 아니면 음료수 중에 골라봐. 떡 먹을래? 음료수 먹을래? 그러면 니네들은 떡 아니면 음료수겠잖아. 근데 선생님 뭐라 했냐면 방금 엄마가 뭐라 했냐면 떡 먹을래? 음료수 먹을래?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둘 다 이러면 돼 안 돼? 그건 집에서 하는 짓이고 응? 공부는 돼 안 돼? 그럼 고민해야 돼. 떡을 먹든가 음료수를 먹든가. 이해 되겠지? 물어볼게. 동시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선택이잖아. 떡 또는 뭐야? 음료수. 그래서 그때는 합을 구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이해되겠냐고? 네. 자, 물어볼게. 나한테 T가 10개가 있어. 실상은 30개 있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진짜로 T는 30개 넘게 있습니다. 한여름에 한 번도 안 입고 넘어간 것도 많죠. 그래서 버립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나한테 T가 10개가 있어. 바지가 5개가 있습니다. 이해? 자, 외출을 할 거예요. 잘 들어야 돼. T 하나, 바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외출을 할 겁니다. T 하나 입고 바지 하나를 입고 외출을 할 겁니다. 이해되겠어? 네. 다시. 나한테 T가 몇 개 있다고? 10개. 바지는 5개. 외출을 할 거예요. 근데 외출을 어떻게 할 거냐? T 하나, 바지 하나 입고 외출을 할 겁니다. 자, 곱해야 되냐, 더해야 되냐?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T 하나 입고 바지 하나제. 선생님 이거 동시에 뭔지 이게 아니라 T도 입어야 돼, 무조건 입어야 돼. 바지지. 어떻게 입어야 되나? 같이 입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곱해. 그럼 그때 경우에서는 T 내가 방금 몇 개 있다 그랬지? 10개에서 하나 골라야 돼. 그럼 몇 가지 고를 수 있어? 10가지. 바지도 몇 개 있다 그랬지? 몇 개 고를 수 있어? 방금 하나지. 그러면 바지 5개에서 한 개를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그렇지. 그 두 개를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돼. 그러면 내가 바지 하나, 티 하나를 입고 외출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5. 몇 가지 나와? 50가지. 이게 연산 방법이야. 이해되겠지? 근데 내가 살짝 돌았어. 그래서 어떻게 외출할 거냐면 나는 하나만 입을 거야. 바지 아니면 티. 둘 중에 하나만 입을 거야. 그러면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되겠잖아. 그러면 티 하나를 입을 경우 몇 가지? 10가지. 바지 하나 입을 경우 몇 가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입는다겠지? 그럼 두 개를 뭐 해줘야 돼? 더해. 그럼 몇 가지야? 그렇지. 변태들은 15가지, 정상은 50가지야. 이해되겠어? 그럼 어쩔 때 곱하고 어떻게 더한지 이제 구분 조금 되냐? 오케이. 자, 이게 뭐다 얘들아? 연산 법칙이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했는데 막 곱해버린 애들이 있어. 이게 문제를 정말 눈 감고 보는 애들이지. 눈을 찌를 수도 없고. 내가 계곡에서 올챙이를 잡았는데 올챙이가 다리가 다 나왔다. 4개가. 어찌나 징그럽던지. 그래서 올챙이면 올챙이고 개구리면 개로 돼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 애들은 약간 징그러운 것 같아. 알겠어? 이거 문제 풀 때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같이. 그럼 뭐 한다?
곱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거야. 그럼 뭐 하라고? 합. 그게 가장 외우기 쉬워. 난 다 같이 해야 돼. 그럼 뭐 하라고? 곱. 하나만 선택할 거야. 그럼 뭐 하라고? 그걸 기억해. 변태가 될 것이냐, 정상적으로 읽을 것이냐.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연산을 조금 배워봅시다, 얘들아. 자, 오늘 이거 하면 거의 끝날 거야. 여러 가지 연산법을 배워볼 겁니다. 이거 유형별대로 싹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1번. 자, 주사위를 던질 거야. 우리 아까 했는데 주사위를 한 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그렇지. 얘들아, 난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래. 그러면 전체 경우는? 왜? 동시에 하겠잖아. 그러면 2개를 곱해야 되지. 그러면 주사위 하나당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2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뭐 해주면 돼? 곱. 그래서 몇 가지야? 36가지. 자, 주사위 3개를 던졌어. 시작. 6 곱하기 6 얼마야? 216. 여기까지 외우세요.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러면 난 주사위를 n개 던졌어, 얘들아. 6을 몇 번 곱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지? 6에. 그렇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주사위 구분 되겠죠? 선생님이 방금 요거 외우라겠습니다. 지금 나 같으면 얼른 외우겠다. 자, 그 다음 2번째. 동전을 던질 겁니다. 얘들아, 동전 1개를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랬잖아. 앞면과 뒷면. 그러면 하나당 몇 가지? 그렇지. 얘들아, 어디가 앞면이야? 그림이 앞면이냐? 숫자가 뒷면이냐? 나도 모르겠어. 알아보세요. 나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졌어. 몇 가지겠어, 얘들아? 그렇지.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어. 방금 누가 6이라 하지 않았지? 몇 가지야? 자, 동전 n개를 동시에 던졌네. 2에. 그렇지. 더하면 안 돼요. 자, 동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가위바위보 합시다. 자, 가위바위보 혼자 하면은 사이코인 거 알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이코인 거 알지? 자, 가위바위보 한 명이 합니다. 몇 가지? 어떻게 3가지 나와, 얘들아?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2명이 같이 해야 돼? 따로따로 해야 돼? 같이. 이게 동시에지? 더하는 게 아니라 뭐야? 동시에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몇 가지야? 그렇지. 가위바위보는 주로 3명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3명은 총 몇 가지겠어, 얘들아? 20. 자, 근데 물어보자. 도대체 가위바위보 하는 이유가 뭐냐? 그치,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이런 말 하잖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잖아. 이게 쉽게 말하면 가위바위보는 승부가 나잖아. 봐봐, 내가 볼을 냈어. 그럼 너희들이 뭐를 내야 이겨? 뭔지 알겠지? 그래서 가위바위보는 승부가 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는 너희들이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 뭐죠?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나 봐봐, 이제 이게 안 돼. 바보 같아. 진짜. 나보고 초등학생이 선생님 이제 안경 안 쓰면 어색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나도 이제 안경이 완전 적응이 돼가지고 안경을 안 쓰잖아? 그럼 뭔가 잘 안 보여.
나 다시 안경잡이 됐어. 내가 30대 후반에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안경을 벗었는데 다시 안경잡이가 됐어. 승부한다. 자, 혼자 승부 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승부는 최소한 몇 명이 내야 되더라? 그러면 2명이 가위바위보로 할게. 자, 물어보자. 항상 가위바위보 2명이 하면 승부가 나냐? 항상 나지 않지. 그럼 어쩔 때 승부가 안 나냐? 그게 포인트야. 그럼 비기는 게 몇 가지냐? 어떻게? 가위가위, 바위바위, 보보. 그러면 총 몇 가지 중에서? 9가지 중에서 승부가 안 나는 게 몇 가지야? 그럼 승부가 나는 게 몇 가지야? 그렇지, 이게 포인트야. 자, 승부가 난다는 게 이기는 거야, 얘들아? 지는 것도 승부가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방금 정확히 뭐라 그랬어? 승부가 안 나는 거랑 승부가 나는 걸겠지. 이해돼? 구분해야 돼. 다시 한번.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총 몇 가지? 9가지 중에서 승부가 안 나는 게 몇 가지야? 그럼 승부가 나는 거 6가지지. 자, 그럼 물어볼게. 나랑 아린이랑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러면 총 몇 가지? 거기서 승부가 안 나는 게 몇 가지? 승부가 나는 거, 내가 이기는 거 3가지입니다. 어떻게 3가지야? 내가 이기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어쩔 때 이겨야 되더라. 봐봐, 내가 예를 들어 주먹을 냈어. 그럼 내가 이기려면 아린이는 가위밖에 없어. 이해되겠지? 내가 볼을 냈어. 그러면 아린이는 주먹밖에 없어. 내가 이제 해야 되냐? 내가 가위를 냈어. 그러면 아린이는 뭐를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게 주먹 가위보잖아.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몇 가지야? 그럼 그 말을 바꾸면 내가 지는 것도? 그렇지. 구분하겠어? 그럼 정리해볼게. 자, 간다. 네, 지금 정리하는 것은 대충 쓰고 다시 노트 정리하면서 공부하라겠다. 자, 준서야. 그거 그대로 정리하고 있다 넘어가면 안 돼. 속이지 말고 다시 써라. 자, 갑니다. 자, 2명이 가위바위보를 했어. 정리해볼까, 얘들아? 총 몇 가지? 9가지. 거기에서 비기는 거 몇 가지? 어떻게 3가지야? 가위가위, 바위바위, 보보. 그 다음에 승부가 나는 것이 몇 가지야? 이해하겠지? 이 승부가 나는 거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기는 거랑 진 거랑. 그러면 A가 이기는 건 몇 가지? 그렇지. 반대로 A가 지는 것도 몇 가지? A가 비기는 것도 몇 가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이제 몇 명이 해볼까, 얘들아? 3명.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꼭 니네들이 그냥 달달달 나한테 처맞고 애기 전에 미리 다 외웠으면 좋겠어. 어머, 내가 오늘 말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처맞고가 나가버렸네. 입에서. 좋게 외워라. 좋은 말을 할 때. 안 됩니다. 자, 3명이 하면 총 몇 가지? 그렇지. 자, 비기는 거 갑니다, 얘들아. 비기는 거 몇 가지일까? 가위바위보를 네 평생에 수없이 했는데 비기는 게 가위가위 가위 바위바위 보밖에 없겠냐? 뭐도 있냐? 각자 다른 거 내는 것도 있잖아. 그지? 봐봐, 3명이 아니고 가위바위보로 각자 내봐. 승부 나 안 나? 그것도 비기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경우의 수는 단순하면 틀려, 얘들아. 그래서 특수학을 선생님이 알려주잖아. 그러면 빨리 깨닫고 빨리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럼 일단 해볼게, 얘들아. 비기는 건 같은 걸로 몇 가지? 3가지. 근데 완벽하게 서로 모두 내야 돼, 얘들아.
다른 것도 있지야. 이게 몇 가지인지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인사 사람 꼬이지? 자, 물어보자 얘들아. 지금 가위바위보를 몇 명이 하냐? 각자 하냐? 동시에 같이 하냐? 그치. 그래서 곱해야 되겠냐? 더해야 되겠냐? 그래서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몇 명이서?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이 먼저 낼까 얘들아? 첫 번째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위바위보는 몇 가지? 그렇지, 잘했어.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구할 거야? 서로 다른 거 내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두 번째 인간은 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왜 2가지야? 처음 사람 거를 두 번째 사람은 못 내잖아. 그럼 두 번째 사람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줄어들었어? 2가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제 마지막 사람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되겠어? 왜 1가지야? 앞에 2명이 낸 걸 못 내잖아. 그래서 더해 곱해. 왜? 같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그래서 서로 다른 건 얘들아 몇 가지다? 6가지다. 그래서 외워볼까 얘들아? 3명이 비기는 건 몇 가지다? 9가지다. 진짜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거. 왜 6가지인지 그리고 구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강조하는데 공부 안 하면 진짜 서운해. 이 됐어 얘들아? 그러면 승부가 나는 건 몇 가지야? 이제 나머지잖아. 방금 총 몇 가지 중에서 27가지 중에서 비기는 게 몇 가지? 9가지. 그걸 빼니까 비기는 게 아니 승부가 나는 게 총 몇 가지 되더라? 18가지. 이해되겠어? 이해되겠냐고요? 그러면 또 한 명 뽑을까 얘들아? A가 이기는 경우를 수립해보자. 나봐 얘들아. 내가 A만이라고 했어. A가라 그랬어. A가야. 그럼 A만 이기는 거랑 A가 이기는 건 다르지? 구분하겠냐? 물어볼게. A만 이기는 건 몇 가지겠냐? 3가지지. 생각해. 왜 A만 이기는 게 3가지야? A가 예를 들어 가위를 냈어. 그러면 나머지 얘들은 보야. 정해져 있지? A가 주먹을 냈어. 그러면 나머지 얘들은 가위, 과위. 정해져 있잖아. 이해되겠지? 그러면 내가 가위를 내면 나머지 얘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그것만 내야 돼. 얘가? 그러면 걔네들은 그것만 내는 거니까 걔네들은 1가지밖에 없어. 이해되겠지? 이제 이거 보여줄게 선생님이. 얘를 완벽하게 해야 돼. 맨 앞에 거가 얘들아 A야. 간다. A가 낼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냐? 3가지지. 가위, 바위, 보. 됐지? 자, A가 가위를 냈어? 그러면 B하고 C는 보지. 그러면 B하고 C는 낼 수 있는 게 1가지밖에 없어. 자, 이것도 힘들면 간다. 난 진짜 피 터지게 하고 있는데 대충 공부해서 오지 마. 자, A가 가위를 냈어. 지금 선생님이 뭘 구하는 거야? A만 이기는 경우제. 자, A가 가위를 냈어. 그러면 B는 뭐밖에 안 내? 보제. 그럼 얘네들은 보로 1가지, C도 뭐야 얘들아? 보로 1가지. 그래서 A가 가위로 이기는 경우 몇 가지밖에 없어? 1가지. 자, A가 나는 보를 내 C야. 근데 이겨야 되잖아. 그러면 B하고 C는 뭐밖에 안 내야 돼? 주먹이지. 그럼 B도 주먹으로 1가지, C도 주먹으로 1가지. 자, 그 다음에 A가 주먹으로 나 이기고 싶어. 그러면 B하고 C는 뭐밖에 안 내야 돼? 가위지. 그러면 B도 가위로 1가지, C도 가위로 1가지. 이해 되겠냐? 그래서 A만 이기는 경우는 총 몇 가지? 3가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선생님은 A만 이기는 게 아니라 뭘 썼지? A가야. 그럼 얘들아 무슨 뜻이겠어? A, B가 이기고 C는 질 수도 있잖아. 또 A, C가 이기고 B가 어쩔 수도 있어 얘들아.
그리고 A만 이기고 B, C는 어쩔 수 있어. 이게 다 합쳐서 누가 이기는 경우야? A가 이기는 경우. 이런 말들을 끝까지 알아차려야 돼. 이게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 아, 난 경우의 수 너무 힘들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높여서 그러는 거야. 이게 생각을 처음 배울 때부터 계속 머리를 굴려야 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해되겠냐? 그럼 방금 한 건데 A 마지막 거더라. 이거는 뭐였지? 누구만 이기는 거였으니까. A만. 방금 얘들 이건 몇 가지였어? 3가지. 그러면 이제 요거 가볼까? 첫 번째 거를 알면 두 번째 거는 당연히 되겠지야. 그럼 첫 번째 거 구해볼게. 누가 이겨야 돼? A, B는 이기고 얘들아 C가 어찌해야 돼? 자 간다. A가 나 가이. 그러면 C는 뭐밖에 안 돼 얘들아? 보. 그지? 또 나 주먹. 그럼 얘들아 얘를 뭐 넣어야 돼? 가이. 나 보. 그럼 얘들 뭐 넣어야 돼? 그렇지. 아, 몇 가지냐? 3가지네. 됐어요? 그러면 얘도 3가지. 얘도 몇 가지 얘들아? 3가지. 그러면 총 몇 가지? 그렇지. 이렇게. 자, 선생님 말해줄게 얘들아. 이건 완벽하게 외워. 그리고 이것들은 해봐. 이렇게 해봐야 돼. 이건 외울 수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해봐. 디테일한 거야. 야, 이렇게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4명까지 안 해도 돼. 4명까지는 고등학교에서 잘 안 나와 얘들아. 됐지? 그 다음 4번째 갑니다. 자, 4번째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선생님이 한 거 거의 경우의 수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일렬로 뭐 하라고? 나열. 봐라 얘들아. 일렬 나열은 일렬이란 말을 할 때 봐봐. 이거 일렬이야 아니야? 아니지. 이게 일렬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일렬 나열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옆에다 쓰세요. 얘는 순서가 있다. 그러면 뭐도 있을까? 순서가 없는 것도 있겠죠. 질문. 순서 있는 게 편할까? 없는 게 편할까? 있는 게 편하죠. 왜 그러냐 바로 얘들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연산법칙 2개 배웠지. 뭔 합법칙, 곱법칙. 거기서 곱법칙 얘들아 뭐였냐? 같이, 동시, 하나 더 연속적으로. 그게 일렬 나열이야. 그러면 뭐만 하면 끝나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근데 순서가 없어 보잖아. 그러면 그거는 얘들 일일이 다 써야 돼. 지금이야 모르니까 단순하게 없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 구해봐. 이게 경우의 수 문제잖아. 근데 순서가 없어. 구하는 방법이 없잖아. 그럼 뭐 해봐야 돼? 다 써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예를 들어 경우의 수가 120가지야. 쓰겠냐고. 곱하는 건 쉽잖아. 곱하면 되니까. 우리 6 곱하기 6 곱하기 6 얘들 얼마였지? 쉽잖아. 근데 그걸 순서 없이 나열해봐. 그럼 이걸 다 써야 되잖아. 그래서 순서 없는 게 공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더 편하다? 순서가 있는 게. 그래서 순서 있는 걸 확실히 구하면 순서 없는 건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순서가 있다. 우린 이것을 전문 용어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 보고 순열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순열이라 하지 않아요. 뭐라 한다 얘들아? 무슨 뜻인 것 같아? 다 나열해라. 순서 있게 나열해라. 그렇지. 그러면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지?
자, 우리 읽고 읽겠습니다. 순열이 와우 영어를 안 하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probability가 확률입니다. 순열은 permutation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permutation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사용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잘 따라와. 얘들 오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나열하여라. 이게 표시입니다. 시작. 이거 말 정확히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 말 끝까지 똑바로 중간 것. 시작.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여라. 이게 순열입니다. 읽을 때는 NPR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봐. 뭐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게? 서로 다른 n개랍니다. 이런 말끝 장면에 확률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얘는 순서가 있지. 그럼 얘들아 순서가 없는 건 뭐겠냐면 요겁니다. C, 콤비네이션입니다. 얘는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라. 끝입니다. 다시 시작. 여기는 뽑아라. 끝입니다. 뭐만 사라지고 없냐? 일렬로 나열만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얘만 있어요. 이거 편하잖아. 그래서 이거 구하는 방법이 일단 순열을 구해서 거기서 순서만 삭제해주면 끝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일렬, 나열 어떤 가 있는 건지 선생님이 한번 예제로 보여줄게요. 이 예제도 이해하면 끝납니다. 자, 이걸로 다 끝내버립시다. 총 몇 개? 잘 봐. 서로 다른 6개지. A, B, C, D, E, F잖아요. 자, 1번 6개를 일렬로 나열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칸이 필요해?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6칸을 그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렇게. 왜? 어떤 말 때문에? 일렬로 나열하여라. 됐죠? 자, 처음에 나열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왜? A, B, C, D, E, F가 다 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 여기 이미 한 명 와버렸지? 그러면 몇 명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그렇지. 그 다음에는 왜 숫자가 줄어든지 이해된 사람 흔들어봐. 손들어봐. 이해된 사람. 숫자가 왜 줄어든지 이해된 사람. 이해 안 됐어? 됐잖아. 그지? 너 머리 좋잖아. 이 머리 진짜 좋아. 발휘를 안 해, 저것이. 그러면 이거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말해봐.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왜 더해? 자, 아까 말했잖아. 더하는 것은 선택이라 그랬지. 얘 아니면 아니 필요 없으면 얘 이 선택. 근데 얘는 선택이야. 같이 쭉 가야 돼. 연속적으로 가지. 같이 가잖아. 그래서 뭐 해줘야 돼? 그렇지. 봐봐. 더한다잖아. 더하는 거 뭐야? 너 있든 말든이잖아. 근데 얘는 너 있든 말든 하면 돼, 안 돼?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잖아. 이거잖아. 그때는 뭐 해준다고 얘들아? 곱해. 근데 너 있든 말든 상관없어. 이때는 더하는 거야. 근데 너 있어야 돼. 그럼 뭐 하라고? 곱해. 그래서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외우세요. 자, 잘 들어. 6부터 어디까지 곱해져 있어? 이거 우리 배웠는데. 준수야, 손가락 그만 물어뜯고. 얘들아, 이거 아는 사람 말해봐. 6부터 1까지 곱했다. 어?
그렇지. 6 팩토리얼. 잘했어. 그리고 이게 얘들아 얼마더라? 720. 됐어요? 자, 그 다음 나 지금 이거 전제 그대로 간다 얘들아. 그 다음 두 번째, 그 6개 중에서 5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해봐 그랬습니다.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라? 그럼 이거 아까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면 어떻게 배웠더라? 총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5개를 뽑아 일렬로 뭐 해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몇 칸이 필요하다? 5칸이 필요하다. 왜 5칸이 필요하다? 몇 개를 나열할 거니까 5개. 자, 시작. 맨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카드 몇 가지? 야! 5가지가 아니잖아. 카드가 총 몇 개 있어? A, B, C, D, E, F 총 몇 개가 있는데 6개가 있잖아. 거기서 몇 개를 뽑을 건데. 자, 맨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카드 몇 가지? 6가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몇 가지? 5. 아. 근데 이제 봐봐. 이것도 끝에가 1이 없을 뿐이지. 방금 거랑 결론이 서로 어쩌냐 얘들아? 같지? 나의 모가지를 아껴줄래? 자, 그 다음 세 번째.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라 그랬어. 자, 고등학교식 어떻게 쓴다고? 6, P, 4. 그렇지만 우리가 중학생이니까 몇 칸을 그린다? 4칸. 선생님 말해봐. 처음에 올 수 있는 카드 몇 가지? 4가지로 하면 뒤진다. 진짜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야. 시작. 6. 다 같이. 5. 몇 개만 곱하면 돼? 4개. 왜 4개를 곱하면 되겠어? 4장 뽑았으니까. 이해하겠어요? 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 응용 들어갑니다. 자, 4번째. 헉! 별표 쳤다. 뭐 쳤다? 내가 저것 때문에 목이 샜어. 내가 무인양품 갔다. 무인양품. 모르면 패스. 자, 갔다. 내가 한 7, 8년 전에 갔을 때보다 가격이 엄청 올랐어. 근데 대박이 문구는 가격이 아예 안 올랐어. 칼 가격은 올랐더라. 내가 일본에서 무인양품 가가지고 정말 예쁜 칼을 샀거든. 손잡이가 불투명 흰색이야. 진짜 예뻐. 그래가지고 꿈에 너무 예쁘다. 혼자 막 너무 가해 주제. 너무 예쁘다 하고 내가 그냥 파우치에 넣고 배낭에 넣어버린 거야. 공항에서 뺏겼어. 얼마나 한이 맺히겠냐. 근데 광주에 들어온 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간 거야. 세상에. 무인양품에서 오른손 가위하고 왼손 가위를 따로 팔더만. 근데 왼손 가위가 내가 놓치고 왔던 그 가위색이고 오른손잡이 가위는 안 이쁜 흰색인 거야. 근데 내가 왼손 자를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못 샀어. 하고 내가 그때 1만원 칼을 샀거든. 그 칼은 그대로 있는데 엄청 비싼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대 하고 옆에 봤는데 펜하고 샤프가 있잖아. 선생님이 약간 그런 거에 목숨을 걸거든. 펜하고 샤프는 가격이 1도 오르지 않은 거야. 너무 싼 거지. 환장을 한 거야. 막 내가 눈이 돌아갔대. 옆에 친구 말로는 내가 갑자기 다른 데를 그냥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혼자 막 웃으면서 입이 약간 찢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막 혼자 막 펜을 써보더라는 거야. 근데 막 담았다? 친구 다 뺏어가더라고. 왜? 그랬더니 다 있잖아. 그러기는 해. 없는 색깔만 사. 가지고 없는 색깔만. 겨우 2개 샀어. 나 집에서 울었지 않냐. 더 사고 싶은 게 막 눈이 아른아른. 하고 다음에 그 친구 몰래 갈라. 그래서 싹 사갖고 올라고.
하고 형광펜을 이제 예쁜 게 있길래 예쁜데? 예쁜데? 하고 뭐 담았어. 이게 추가 뺏어가더라고.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세트로 팔더라고. 5개 세트를. 그래서 걔한테 애걸 복고를 했어. 이건 사게 해주라. 그래서 그건 이제 허락받았어. 하고 펜 2개랑 형광펜 5개 세트랑 이제 샀어. 그리고 나 다 샀어 이제. 하고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건 얘들 이해 못할 거야. 드라이버 세트가 있는 거야. 알아? 십자 드라이버, 일자 이게 세트가 있는데 손잡이가 투명인 거야. 거기에 꽂혀가지고 근 10 몇 년 반에 이건 반드시 사야 되는 그 욕구가 확 올라오는 거야. 갖고 그 선생님 친구가 너 이거 필요 없잖아. 아니야. 1년에 한 번은 써. 내가 엊그저께 그 차키 그것도 바꿨어. 막 이렇게 한 거야. 치고 그러는 거야. 선택을 해. 이거 살래, 이거 살래. 나보고 그 문구를 버리라는 거지. 이게 살 거면. 내가 어떻게 할게? 아니, 싸웠어. 친구한테.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10 몇 년 만에 눈이 번쩍 떠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완전 훤히 보이는 그런 쇼핑 충동을 내가 느꼈는데 어떻게 이걸 못 사게 할 수가 있냐? 막 친구 설득을 시켜.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솔직히 비쌌어. 9,900원. 쌤 근데 왜 쌤 돈인데 왜 친구가 울어요? 과소비 하지 말아라. 하고 너무 비싸잖아. 너 집에 있어 없어? 있어. 이제 또 사면 안 돼. 내가 뭐라 이렇게. 집에 있는 걸 학원에 갖다 놓을게. 그래서 이거 사게 해주라. 그래서 사게 해줬어. 그걸 사고 집에 오는데 어찌나 행복하든지. 하고 집에 와갖고 이제 건전지를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다이소를 갔어. 생각해보니까 건전지 사이즈를 내가 안 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작게 했지 하고 작은 거 하나랑 큰 거 하나를 샀어. 작은 게 없더라고. 필요 없더라고. 작은 제대로 땡겨놓고 큰 거를 이제 샀잖아. 괜히 멀쩡한 차키를 탁 꽂아가지고 또 바꾸고. 그 다음에 내 걸 그거 TV 리모컨을 또 이렇게 돌아요. 십자드라이버가 필요하더라고. 이렇게 킥 해갖고 빼서 이렇게 이과생. 내가 최초로 중학교 때 오빠가 전기 콘센트를 너무 잘 만지니까 이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오빠 없을 때 전기 콘센트 알지? 이거 그걸 이 끈을 탁 잘랐어. 내가 톡 잘라가지고 이걸 딱 분해하면 이게 양쪽으로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근데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촥 감았어. 이렇게 양쪽인데 한쪽도 한 거야. 하고 눈과 동시에 불이 촥 나가더라. 그래갖고 어떻게 이렇게 들키면 혼나잖아. 그래서 훅 잘라서 갖다 버리고 모른 척 했어. 엄마 불 나갔어. 엄마 불 나. 그러니까 엄마가 왜 불이 나간대? 얼른 두꺼비 올려라 하고 올렸어. 다행이더라. 올리니까 다 정상이 되더라요. 아무도 몰라. 그 뒤로 그런 거에 또 지금도 좋아해. 그리고 선생님 혼자서 전구도 갈잖아. 안방에 전구도 갈고 다 갈아. 근데 내가 갈아가지고 이게 무겁잖아. 근데 내가 고정을 덜 시켰나 봐. 이게 갈수록 내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언제 떨어질라나 혼자 이러고 있어. 아무도 몰라. 그런 거 좋아해. 정신 차려. 별표 쳤다. 쳤다. 자, 갑니다. 총 몇 개? 6개. 나 지금 이걸로 계속 풀고 있어, 얘들아. 6개로. 알고 있지? 네. 자, 그 6개 중에서 그 6개를 일렬 나열을 할 거야. 쌤, 1번이랑 똑같은데요? 근데 A와 B를 이웃하게 나열을 할 거야. 자, 이 6번째 말을 잘 봐야 되라. 1번이 얘들아 일단 뭔데? 이걸 나열을 할 거지. 근데 특정 조건이 뭐야? A와 B를. 자, 이웃이란 말 뜻 한번 파악해 봅시다. 어떤 말이지? 둘이 붙어 있어야 돼. 이해되겠지? 둘이 떨어지면 돼, 안 돼?
그 말은 둘이 일심동체란 말이야. 그래서 이웃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A와 B를 얘들아 이렇게 하나로 묶어. 그래서 이 A와 B를 하나로 취급을 해. 나 이 말까지 써줬어. 그러면 다시 풀어볼게. 총 몇 개가 있었지 얘들아? 6개. A, B, C, D, E, F가 있는데 A, B가 이웃이니까 A, B를 어찌 불어야 돼? 묶어 불어야 돼. 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원래가 6개지만 A, B를 묶었지. 그럼 얘들아 몇 개처럼 보여? 그렇지. 그러면 5개를 일단 일렬 나열합니다. 시작. 5, 4, 3, 2, 1 했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아까 우리 A, B 하나로 묶지 않았어? 근데 이 문금 내를 잘 봐볼래 얘들아? 이 문금 내의 또 순서가 있다? 어떤 순서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A, B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그러면 이 문금 내에 또 순서가 있겠잖아. 몇 개의 순서가 있겠어? 2개. 그래서 이것까지 곱해줘야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하나 더 바꿔볼까? 자, 5번째. 6개를 나열하는데 A, B, C를 이웃하게 묶어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1번. 자, 총 몇 개 취급당해? A, B, C, D, E, F에서 방금 몇 개를 묶었으니까. 그럼 이건 총 몇 개로 본다? 4개를 일단 일렬 나열하면 되겠지? 이해가요? 근데 두 번째 또 뭘 생각해야 돼? 그 A, B, C 문금 내에 요 문금 내의 또 뭐가 있어? 순서 몇 가지일까? 3, 2, 1이겠지. 왜? 봐봐. 문금 내에 순서가 들어 끽해봤자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문금 내에서 몇 개? 몇 개? 3개잖아. 첫 번째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이해 가요? 뎁다 찍어보지 말고 미친놈아. 찍어보면 안 돼.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거 4개를 일렬 나열. 시작. 4, 3, 2, 1. 왜 4개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요 문금 내의 또 순서 또 곱해줘야 돼. 뭐? 3, 2, 1. 그래서 끝. 됐어요? 그 다음 6번. 이거 선생님 예제를 다 내는 건데 얘들아 그거 알아? 이거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더라. 입니다. 6개를 나열할 거야. 근데 A가 맨 뒤에 5개 나열하여라 그랬어. 허, 어머 세상에. 뭐라고요? 방금 몇 개를 나열할 건데. 근데 누가? 그럼 A의 자리는 정해져 버렸네? 어디로? 그러면 A는 여기만 오겠지. 그러면 맨 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그렇지. 1가지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뭐로써 1가지? A로서. 그럼 몇 개가 남아있어? 시작. 5, 4, 3, 2, 1. 그래서 끝.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 바꿉니다. 6개를 이제 지겹다. 이렇게 나열한다. A와 B가 맨 처음과 맨 뒤에 오게 나열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해석하세요. 자, 뭐라 그랬어 얘들아? A하고 B가 맨 처음과 맨 뒤.
그러면 일단 A와 B를 빼면 몇 개가 남아있지? 4개를 먼저 앉혀야 될까? A와 B를 먼저 앉혀야 될까? A와? 그렇지. 근데 A가 맨 앞이야? B가 맨 앞이야? 상관없죠. 그래서 요거 2개를 먼저 앉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갑니다. 맨 처음에 앉힐 수 있는 카드 몇 가지? 그렇지. 뭐로서 2가지야? A 아니면 B. 그러면 몇 개 남아있어? 1가지. 그럼 맨 뒤 몇 가지? 1가지. 이해돼요? 그리고 카드 이제 몇 장 남아있으니까 4개. 나열. 시작. 4, 3, 2, 1.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돼요. 이해를 하고 있죠? 이해를 하고 있죠? 오케이. 문제 막 바꿔보려 얘들아. 다 외울 수는 없어. 자, 그 다음 8번째. A와 B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 그랬습니다. 왔다. 이웃하면 안 된대. 너무 어렵지 않냐 얘들아? 그지? 그럼 뭐 A와 B 사이에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고 또는 C, D 다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또 뭐도 있어야 돼? 순서. 미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전을 하는 겁니다. A, B가 이웃하면 안 돼의 반대말은 뭐겠어 얘들아? A, B가 이웃하는 경우만 빼면 되잖아. 이해돼? 이렇게, 이게 반전이야. 우린 그거 보고 뭐라 하냐? 봐봐. A와 B가 이웃하면 안 돼의 반대말은 A와 B가 이웃이잖아. 우린 이거 보고 나머지 여 해가지고 여 사건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 자, 이 여가 아니라 어떤 여라고? 나머지. 그럼 뭐 A, B가 이웃하면 안 되는 나머지는 뭐겠어? A, B가 이웃. 그래서 여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면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이거 말 조금 이상하거든 얘들아. 이거 말 조금 이상해. 근데 니들 지금 이해 때문에 서러운 거야. 자, 갑니다. 8번 문제 다시. A, B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 그럼 뭐 어떻게 구하면 되더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버리면 될까?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지. 자, 그러니까 이해됐어? 우리 전체 경우의 수. 아까 우리 6개 일렬 나열 혹시 외우신 분? 6, 5, 4, 3, 2, 1 곱하는 걸 몇 가지? 그렇지. 맞지야? 그래서 A, B가 또 방금 뭐 하는 경우? 이웃 어디 있더라? A, B 이웃 여기 있다. 얘들아 이거 5, 4, 3 이것도 외워. 이거 얼마? 120 곱하기 2. 이거 외우라 얘들아. 120이다. 외우라. 120. 그러면 총 얘들 몇 가지 빼면 되겠어? 240.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특수한 경우로 잘 나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 선생님이 느낌표를 했어 얘들아. 이거 수능 문제였습니다. 갑니다. A, B, C, D, E 5개를 나열할 건데 나열한 것 중에서 A가 C보다 앞에 있을 경우의 수 구해라. 그리고 정승제 그 프로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한테 이거 바로 그냥 암산으로 풀었어요.
이거 고등학생의 수능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 오답률도 은근히 많습니다. 자, 니들 읽어봐. 일단 문제를 끊어 읽어. 몇 명을 나열할 건데? 5개를 나열할 거잖아. 근데 A가 C보다 어디 있어야 된대? 아. 그럼 일단 물어볼게. 5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120가지지. 거기서 A가 C보다 앞에 있는 경우는 60가지입니다. 말 바꿀까? 방금 A가 C보다 앞에 있는 경우라고 했지. 그러면 A가 C보다 뒤에 있는 경우도? 왜 그렇게 60가지밖에 안 나올까? 물어보자. 일렬 나열이잖아. A랑 C랑 겹쳐서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어찌됐든 간에 A가 C보다 앞에 있든 A가 C보다 뒤에 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경우의 수의 이해라는 겁니다. 근데 니네들은 막 계산만 하려고 하잖아.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이해돼? 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이게 A고 이게 C야. 이거 돼야 안 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냐? 물론 얘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그치? 얘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어쨌든 그냥 앞에 있으면 뒤에 있잖아. 그럼 결국 반반이잖아. 그래서 아까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였습니까? 120 중에서 A가 C보다 앞에 있는 경우는 몇 가지? 60. 이게 끝입니다. 참 알려주면 쉽지? 본인은 어때? 어렵지? 그러니까 문제를 깊게 이해하세요. 그냥 계산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이것만 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남자가 셋이 있고요. 요것도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난이도 상에서 나옵니다. 자, 남자 셋, 여자 셋, 어차피 얘들 몇 명이냐? 자, 일을 나열합시다. 몇 가지? 6? 100이죠? 이해돼? 그 다음 2번.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웃. 자, 그럼 얘들아 이건 이웃이 같이 뭐 어떤 말 나왔지? 이웃이야? 그럼 뭐 문구라 그랬지? 그러면 남자끼리 문구고 또 누구끼리 문구가 되니까 여자끼리. 그러면 총 몇 개 취급받아? 2개. 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그럼 몇 가지 일단? 2 곱하기 1이지. 근데 문금 내에 또 뭐가 있다? 순서. 자, 남자 문금. 남자가 3명이니까 요 문금 내에 순서 몇 가지? 3, 2, 1. 왜? 3명. 또 이 여자 문금 내에 또 순서 몇 가지? 3, 2, 1. 그래서 끝입니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서라. 번갈아 서라 그랬습니다. 자, 번갈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남녀지야. 또는 그렇지. 그래서 일단 남자를 먼저 얘들아 세워. 자, 남자 3명을 먼저 일렬하라 합시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3, 2, 1이지. 이해됐어? 근데 이제 여기다가 누구를 앉혀야 되는데. 근데 방금 뭐라고 말했지 얘들아? 그럼 이렇게 여자 앉힐 수 있어 없어? 왜 안 돼? 중간에가 남남이잖아.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앉히면 되겠네? 이해돼? 그럼 거기서 또 여자 앉혀봐. 몇 가지야? 3, 2, 1이지. 자, 아까 이해됐어 얘들아? 근데 여자가 꼭 여남만 있겠냐? 뭐도 있어. 남녀도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 여자를 앉힐 수 있는 경우가 파란색으로 한 가지가 있고 연두 한 가지 있지야. 그래서 총 경우에서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여기도 3, 2, 1 하면 안 돼. 그럼 여자가 총 6명 돼버리는 거야. 요 2가지는 어떤 경우야? 파란색으로 앉히냐 연두로 앉히냐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난이도 상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세요.
일렬 나열 했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5번째. 자, 5번째는 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갖겠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하고 금액의 수.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 짓겠습니다. 됐어요? 자, 어떤 차이인지 먼저 구분하고 갈거더라. 돈을 지불하는 경우하고 돈을 지불했을 때 금액의 수는 다릅니다. 잘 봐. 어떤 차이냐. 금액은 1,000원이라고 할게. 그러면 1,000원 한 가지잖아요. 그 금액 한 가지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00원짜리 한 장. 또 100원짜리 10개. 또 500원짜리 2개. 또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5개. 뭔지 알겠지?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근데 금액은 몇 가지야. 그렇지. 그래서 지불 방법과 금액의 수는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공식처럼 나왔어요, 얘들아.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의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할 것. 가장 먼저 할 것이 중복되는 금액이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에 있어버린다. 그러면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단위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뭔 말인가 하잖아? 예를 들게요. 5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4개, 500원짜리 동전 1개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걸 가지고 돈을 지불할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단, 영원은 제외한다. 근데 얘들아, 이거잖아. 나 50원만 지불할래. 그래. 나 100원 하나만 지불할래. 그래. 맞지? 나 100원 하나에 50원 하나 지불할래. 엄청 많지? 나 100원짜리 다 쓸래. 그럼 얘들아 얼마야? 400원? 그지? 난 100원짜리 4개에다가 50원 하나 지불할래.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근데 이 모든 지불이 같이 지불하는 거지? 그럼 뭐 하면 돼? 하면 돼. 자, 그러니까 선생님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중복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라 했잖아요. 자, 50원 다 써봤자 100원 나와 안 나와? 자, 100원짜리 싹 써봤자 500원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50원짜리 100원짜리 다 써봤자 500원 나와 안 나와? 중복된 금액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마음대로 쓰면 돼. 자, 간다. 나 방금 50원짜리 몇 개 있었어? 그 한 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자, 잘 들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바보 되는 거야. 돈 없네. 자, 나한테 50원짜리가 있어. 자, 하나를 두고 슈퍼를 갔어. 내가 이 50원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게? 2가지잖아. 너는 무조건 돈 줄래. 돈을 안 줄 수도 있어. 이해돼? 그러면 내가 50원짜리 한 개로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개를 쓰든지 안 쓰든지까지가 있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50원 한 개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자, 나 방금 100원짜리 몇 개 있었어? 4개. 그 4개를 쓸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5가지잖아. 어떻게? 한 개를 쓸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더 중요한 거 안 쓰는 것까지 있어. 그럼 몇 가지야? 5가지야.
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500원짜리 방금 몇 개 있었어? 한 개. 그것도 쓸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그렇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이해돼? 왜? 다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으니까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간다. 시작. 50원짜리 한 개를 갖고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 100원짜리 네 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500원짜리 한 개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어떤 말 나와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방금 우리 여기에서 0개, 1개. 이 되지? 요것도 0개, 1개, 2개, 3개, 4개. 여기도 0개, 뭐야 얘들아? 1개. 그러면 동시에 다 0개를 써버릴 수 있잖아. 이렇게. 이런 경우는 문제에서 뭐라 했어? 영어는 뭐 해라? 그러면 동시에 다 안 쓰는 경우는 총 몇 가지니까? 다 안 쓰는 걸로 한 가지지야. 그래서 빼면 끝. 이렇게. 자, 요 일이 뭐를 의미하는 거더라? 얼마 쓰는 거? 용원 쓰는 거. 다 안 쓰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다? 19가지다. 됐어요? 이게 근데 바꾸면 되더라. 나 50원짜리 3개.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1개가 있어. 자, 돈을 지불할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됐어요? 갑니다. 500원짜리 3개를 갖고 지불하시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100원짜리 3가지. 50원짜리. 근데 항상 써있어. 영어는 뭐 해라? 제외. 그럼 빼기 얼마만 주면 돼? 물어보자. 왜 1만 빼는지 이해된 사람? 왜 1을 빼야 돼? 다 영원이야. 동시니까 1이겠지? 이해되겠어? 근데 문제 묻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첫 번째는 돈을 지불, 두 번째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겠습니다. 이 금액의 수가 방금 같은 거 중복되는 금액을 확인해봐라. 미안해 얘들아, 글씨가 이상하다. 미안해. 자, 500원 아니 50원짜리 3개에서 2개만 쓰면 얘들아 얼마냐? 100원이지. 그 100원이 요 100원과 어때? 중복되잖아. 이해되겠어? 봐봐 얘들아. 50원 2개, 100원 하나는 방법이 틀리지. 근데 금액은 같이 얼마야? 100원이야. 그래서 방법은 그대로 가. 근데 금액의 수일 때는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중복이 됐지야. 이 됐어? 그러면 누가 지금 중복이 됐어? 50원짜리하고 100원이 중복이 됐지? 이랬을 때는 봐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어딨냐? 여기 있다. 큰 단위를 작은 걸 뭐 해라? 바꿔라. 그럼 방금 둘 중에 누가 큰 단위였어 얘들아? 뭐라고? 그럼 이 100원을 바꿔야 돼. 얼마로? 그럼 50원이 몇 개로 가버리냐? 7개. 그렇지. 500원 몇 개? 이 되겠지? 그럼 더 이상 중복되는 금액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지불 방법의 수로 가면 됩니다. 왜? 어차피 중복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작. 50원짜리 7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500원짜리도 2가지. 빼기 얼마? 1.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 1개 이상 사용해라. 사용하여 지불할 방법의 수. 헉, 어떤 말이 나왔어 얘들아? 각각 1개야. 그럼 50원짜리 3개에서 각각 1개로 지불하실 경우는 몇 가지? 3가지야? 4가지야? 적어도 각각 1개 얘들아. 각각 1개.
그러면 얘도 다 써야 되고, 아니 50원도 최소한 1개, 100원도 최소한 1개, 500원도 최소한 1개야. 그럼 5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왜 3가지야? 1개, 2개, 3개. 헉, 뭐는 빠져. 왜? 각각 1개 이상이라 했잖아. 100원짜리 몇 개? 2개. 500원짜리 1개. 빼기 1 있어 없어? 왜 없어? 그렇지. 그래서 끝났어. 이렇게. 뭐가 포인트에 들어가서는 방법의 수는 쉬워. 뭐만 주의하자. 금액의 수를 주의하자. 금액의 수 할 때는 중복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큰 단위를 어쨌어? 작은 걸로 바꿨어. 그럼 다시 지불 방법의 수로 간다.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6번 해보겠습니다. 6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만 더.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얘들아 이거 기억나냐? 중1 거? 중1 거?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이거 은근슬 애들 못한다?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1번 소인수 분해한다. 엄마 말하면 다 할걸? 아 그거 알아요 선생님 그럴걸? 소인수 분해한다. 단 A, B, C는 얘들아 뭐였지? 소수. 정신 차려. 그 다음에 2번째. 자 말해봐. 이제 기억날걸?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소인수의 지수에다가 더하기 2를 해서 뭐한다? 곱한다. 이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n이라는 수가 234라고 합시다. 그래서 n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뭐 한다고요? 소인수 분해. 얘들아 2, 3, 4 소인수 분해합시다. 2, 3, 4 더해봐. 얘들아 얼마지? 9지. 그러면 9의 배수. 오케이? 9, 2, 18. 6, 9, 6에 54. 그러면 또 시작. 26은 뭐하고 뭐? 2하고 13. 9는 3 몇 개? 2개. 이렇게 소인수 분해했죠? 그래 놓고 지수 더하기 얼마? 자, 2의 지수 얼마니까? 1. 더 얼마? 2. 13의 지수 얼마니까? 1. 그러니까 얼마? 2. 여기 지수 얼마니까? 2. 얼마? 3. 그래서 약수는 총 몇 개? 12개. 끝. 이렇게. 됐어요? 응? 그러면 이제 초특 수완 패턴 2가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 게 거의 순서가 있는 거지. 순서가 없는 거랑 색칠하기 요거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경우의 수가 끝납니다. 또 그 끝나면 이제 경우의 수를 충분히 풀자 하면 확률은 이제 쉬워집니다. 자, 오늘 거 은근히 양 많지 않지만 또 적지도 않습니다. 내가 말했어. 다시 정리를 하면서 공부해. 이해되겠는가? 방금 정리한 거 대각선으로 연필 한번 끄서. 대각선. 내가 왜 이 짓거리 하게? 다시 뭐 하라고? 얘들아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서 문제 풀어봐. 알겠지? 이거 진짜 오늘 알아면 나중에 니들 문제 풀 때 힘들어.